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씩 회복되나 싶으면 다시 조정받는 국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온체인 시그널은 엇갈리는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이 현재 어떤 구간에 있는지 아마 많은 크롱님들께서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각종 데이터와 지표를 통해서 시장 상황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 증시 상황부터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현재 미 증시와 비트코인은 좀 다른 양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완만한 속도로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S&P 500 지수에서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이 엔비디아이고, 이 엔비디아는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이 AI 테마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서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자체보다는 향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그 전망이 도출된 근거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시장은 더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엔비디아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실적 호조에도 시간외 거래에서는 3% 이상 하락을 했고, 한때 5%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때마다 자주 나타났던 패턴이기도 하고요. 또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에 못 미친 데다가 AI 시장 과열 우려가 여전하고, 그리고 중국 리스크까지 합세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AI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미 증시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는 같은 위험 자산으로 묶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도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에는 유동성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 올해 몇 차례 금리를 인하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어제 전해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위원을 해임하는 그 시도에 대해서는 리사 쿡이 소송으로 대응을 하면서 시장이 일단은 연준의 독립성 침해에 대해서 안도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장기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 9월 금리 인하 전망은 어제보다 소폭 상승해서 88.7%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9월 금리 인하 이후에 동결, 그리고 12월에 한 차례 더 내릴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면서 2회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12월 한번 보시면은 25bp와 50bp가 그래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올해 전반을 두고 75bp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현물 ETF 흐름 한번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 모두 다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해서 순유입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그 전에 먼저 순유입으로 전환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지난주 동안에는 순유 추세를 이어가다가 순유입으로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도 월등하게 순유입 규모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체인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온체인 지표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약세 국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계선을 지켜내려고 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포인트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지표들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선물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더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 시장에 많은 수요가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비트코인의 선물 시장 흐름 지표 한번 살펴봤을 때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극단적인 영역까지는 가지 않았고, 현재 가격이 111K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반해서 적정 가치가 115K 중반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 시장에 조금 더 자본 유입되고 힘을 얻게 됐을 때는 이 적정 가격 구간까지는 빠르게 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세 같은 경우도 여전히 매수세 대비로 우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바닥을 찍고 다소 반등하는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약세 국면에 놓여 있지만 반등을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파생상품 시장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조정된 MVRV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지표의 30일 이동평균과 365일 이동평균을 대비한 지표입니다. 즉, 이 얘기는 단기 흐름과 장기 흐름을 비교해서 현재 시장이 어떤 구간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현재 1.0에 가까운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일정 부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분자에 있는 30일 이동 평균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장기적인 흐름 대비 여전히 단기 흐름이 조금 더 강세 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단기적인 열기가 높은 구간, 정말 정점을 찍었던 구간 대비로는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주에서 2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이 흐름들이 이를 경계로 해서 이를 하회하게 될지 아니면 반등해서 더 상승세를 보이게 될지 이런 부분들 지켜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온체인 시그널이 점차 약화되는 국면들을 확인을 했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두 개의 지표는 중요한 경계선을 지켜내고 있거나 아니면은 반등세를 보이는 국면들을 보였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지표들은 조금 더 약세 국면에 더 힘을 싣고 있는 지표들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테이커들의 매수 매도 비율 지표인데요. 이 지표의 30일 이동 평균을 한번 살펴봤더니 계속해서 하락 국면을 보이면서 역사상 최저치에 가까운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0.96보다도 조금 더 이하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매도 압력이 매수 압력보다 꽤 크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그럼에도 시장 심리는 여전히 신중하고 수급은 불안정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가능한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지표가 2021년도 대세 상승장 정점 당시와도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불안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추가적인 지표들과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했을 때 현재는 상승 구조 내에서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고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대세 상승장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시그널은 포착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흐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크립토컨트에서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세가 최근 둔화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였던 구간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60억에서 80억 달러에 달하는 이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신규 발행량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11억 달러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은 온체인 유동성 지표로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유동성 공급이 둔화가 되면서 비트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제한되고 있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긴 호흡에서 봤을 때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증가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이런 국면들을 이어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최근에 통과가 되었고 향후에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세는 더 가팔라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국면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더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는 결국 시장에 여러 가지 전망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 투자의 중심을 잡고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비트코인 사이클의 정점은 커뮤니티의 대부분이 사이클 정점을 예상할 때는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비관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올 때 그때가 기회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지표 중에 하나이죠. MVRV 지스코어 한번 살펴보시면은 현재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조정과 상승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절대적인 수치상으로 봤을 때 지난 대세 상승장 정점들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월등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단기 보유자들의 움직임들을 포착을 하면서 우리가 또 중요한 변곡점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을 굳건하게 유지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인 변곡점을 유념을 하면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되는데요. 현재 온체인 관점에서 상승장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지난 데일리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온체인 관점에서 상승장의 기준은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높은 구간에 있는가 이 부분인데요. 현재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영역입니다. 108.9K의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가격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과거에도 이 구간을 터치하고 반등에 성공을 했을 때 상승 추세를 이어갔는데 이 구간을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이 연두색으로 표시된 구간까지 하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현재 93에서 95K 정도 내외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을 하방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더 많은 조정 구간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이 구간까지 가기 전에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간이죠. 100K 상단을 지켜낼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시나리오 상으로는 여러 가지 국면들을 고려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알트코인 움직임 몇 가지 정도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이 약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은 전체 4단계의 흐름 중에서 이 구간에 와 있습니다. 바로 축적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데드존에서 다시 축적 구간을 거쳐서 브레이크아웃을 통해서 크게 가격이 반등하는 구간을 거쳐서 다시 수익을 실현하는 구간들로 이렇게 계속해서 사이클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현재는 축적 구간에 위치를 하면서 방향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간신히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고 알트코인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주체들을 중심으로 특히 라지캡, 시가총액이 높은 알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매집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는 솔라나가 212K까지 일시적으로 돌파를 하면서 상승 국면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점 한번 살펴봤더니 커뮤니티에서는 약세 의견 한 건당 강세 의견이 무려 5.8건이 나오면서 5.8배 이상 불리시한 관점들이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면에서 또 일정 부분 조정받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더리움 다음 순환매 어떤 대상으로서 솔라나가 될 가능성이 높고 솔라나가 현물 ETF 이슈와 더불어서 펀더멘탈 흐름들도 좋아지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점에는 솔라나를 꾸준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울러서 이더리움 움직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더리움이 중앙화 거래소와 그리고 CME 거래소 두 군데에서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가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급등했다라고 하는 것은 양면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데요. 시장 참여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그리고 기관과 개인의 관심이 모두 다 증가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시그널이지만 미결제 약정이 너무 과도하게 높을 때는 레버리지 과열 가능성이 있고 결국 레버리지가 과열되면은 청산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결제 약정 상승만큼 가격이 같이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추세들이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가격이 이 추세들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는 레버리지 과열에 따른 조정 구간들도 일정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 전략 유지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도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 우선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유명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입니다. 티모시 피터슨의 의견을 공유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올해 연말까지 16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현재 시장에서는 10월과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 전망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폴리마켓 베팅에서 올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하회할 확률에 대해서도 무려 62%가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베팅을 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고래와 장기 홀더들의 대규모 매도 물량이 기관과 기업의 탄탄한 매수 수요로 흡수가 되어 왔는데 현재는 수요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공유드렸던 온체인 지표, 온체인 시그널 상으로도 이 수요가 약화되면서 매도세 대비로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는 옛말이다. 투자자 유입이 사이클을 좌우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래스노드의 수석 애널리스트입니다. 제임스 테크가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반감기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사이클을 좌우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유입과 시장 구조, 즉 유동성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복잡한 국면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메타플래닛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집하려고 하는 스탠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매입을 목적으로 해서 신주를 발행해서 8.81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저명한 온체인 애널리스트입니다. 윌리우가 암호화폐 시장의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이더리움에 전략 투자하고 있는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매집하면서 촉발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현재 비트마인은 150만 이더를 보유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샤프링크 게이밍도 70만에서 80만 정도의 이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더리움 재단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바이낸스 거래소 CBD 지표 한번 살펴봤을 때 매도벽이 전날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116K 매도벽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들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과 네 번째, 다섯 번째 해당되는 녹색, 주황색이 매수세를 이어가다가 이 부분부터 일정 부분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보라색과 빨간색이 일정 부분 매수세로 진입하는 정황들이 포착이 됐는데 다시 매도세로 전환을 하면서 바이낸스 거래소의 전체적인 주문량은 매도세가 더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양수 영역으로 진입을 하고 나서 양수와
음수를 오가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바닥을 높여가고 있고 그리고 천장도 점차적으로 높여가면서 상승 채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기관발 수요가 점차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도 양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비트코인 차트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추세는 점차적으로 약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22평선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거래량과 함께 반등에 성공을 한다고 했을 때는 본격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포착될 수 있는데 만약 여기에서 하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큰 조정 국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까운 구간에 앞서 말씀드렸던 온체인 지표상에 가장 중요한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RSI와 MACD 상으로도 약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점에서 움직임을 우리는 꾸준히 예의주시하시면서 전략을 이어가셔야 되는데요. 현재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12시간 기준 청산 히트맵으로 확인했을 때 롱 포지션은 110.7K에 짙게 형성이 되어 있고 숏 포지션은 113.3K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규모 자체가 굉장히 팽팽하게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 구간에서는 롱 포지션이 밀집된 이 영역이 더 가깝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을 먼저 청산하고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